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함과 유착과 부작용과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생기실 수 있잖아요. 3번, 5번 이렇게 해서 구축을 예방하는 치료도 하고 있죠. 가슴에 생길 수 있는 석회화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또 생착률을 높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황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의 황영 원장입니다. 요즘에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함과 유착과 부작용과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생기실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성형수술 후에 줄기세포를 같이 하면 좋은 그런 성형수술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그 지방이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전에 받으셔가지고 조금 딱딱해져 있거나 울퉁불퉁해져 있거나 좀 늘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실리프팅이랑 같이 받으셨던 분들은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줄기세포가 혈관을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순환도 좋아지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면서 딱딱함 그리고 그런 비대칭, 패여있는 부분까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다른 성형수술도 줄기세포로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면거상들 최근에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드신 경우에 하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뭐 미니 거상 해가지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환자분이 다녀가셨지만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피부층, 지방층 그리고 스마스층이라고 해서 근막층까지 열어내고 그 레이어를 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줘서 당기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당겨주기 때문에 견인이 되겠죠. 견인이 되면 상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켈로이드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바짝 올리려고 견인을 많이 시켜주거나 또는 뭐 체질 자체가 켈로이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시면 그 수술한 그런 부위로 흉터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거든요. 견인을 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당겨져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염증이 거기에가 많이 있고 혈관도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켈로이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면은 딱딱한 그 유착들을 풀어주면서 흉터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눈가는 피부도 얇고 근육이라고 해도 굉장히 얇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웃을 때 조금 자글자글하게 잔주름이 생기는 부분이 눈가하고 눈밑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줄기세포를 주사하게 되면은 피부도 두꺼워지고 조직이 좀 더 치밀해지기 때문에 잔주름 예방 효과도 있고 눈꺼풀에 얇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은 눈꺼풀 피부도 훨씬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눈 위에 찌글찌글한 주름도 많이 없애줄 수 있죠. 코가 줄기세포가 또 많이 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코는 굉장히 공간이 작잖아요. 뭐 연고를 넣던 실리콘을 넣던 해서 볼륨을 올려주는 건데 올려주고 볼륨을 넣고 나면은 그 피부 및 조직 공간이 굉장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극이 되겠죠. 얇아져 있으니까 겉에 그 자극하고 굉장히 닿는 부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극이 되면서 구축이라는 게 잘 오거든요. 유착이 되면서 거기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짧아지는 그런 게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코 성형수술 하신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제대로 잘 했는데 나중에 구축이 오면서 이렇게 짧아지면서 막 들리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구축이 오는 경우는 결국은 피부와 그리고 그 보형물을 넣은 공간 사이가 굉장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은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순환이 생기면서 구축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좋은 치료고 실제로 또 그 코 수술을 하고 나서 구축이 온 경우에도 줄기세포를 주기적으로 뭐 3번, 5번 이렇게 해서 구축을 예방하는 치료도 하고 있죠. 실제로 가슴 성형에 보형물을 넣기도 하지만 얼굴처럼 지방줄기세포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아무래도 조금 이물감이 있다 보니까 내 지방으로 하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럽잖아요. 지방과 함께 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면은 가슴에 생길 수 있는 석회화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또 생착률을 높이기 때문에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줄기세포와 같이 많이 해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죠. 보형물을 넣는 선생님들이 줄기세포를 같이 하시지는 않을 텐데 보형물을 넣었을 때 딱딱해지거나 유착이 되는 경우에도 겉에 쪽에 줄기세포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슴 쪽은 보통은 지방이식을 하실 때 줄기세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기세포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하면은 더 좋은 시술이죠. 하면은 좋은 시술이라는 거는 모든 수술들은 다 다운타임, 경과 기간 동안의 그 불편함과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경과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해주면 좋은 시술이라고 봅니다. 모든 수술에 같이 하면은 좋은 그러한 시술이라고 봅니다. 성형수술에도 굉장히 좋지만 성형을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거나 찢어졌거나 그런 상처가 났을 때 줄기세포나 적게는 PRP를 하시게 되더라도 조직의 회복에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될 텐데 이제 저희 환자분이신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신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병 오셔가지고 시술 바로 당일날 받으시고 2주 만에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번에 한번 같이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수술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라 수술 결과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성형 수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 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의 황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